오늘 특별대담 2·3회 이준배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준배입니다. 이상률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률입니다. 예. 네, 저희 고성호 TV에는 덜어 나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준배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을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정말 아깝게 낙선했고요. 이상률 부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김해을 지역에서 경선을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당에서 조혜진이라는 자를 전략공천한다고 내려보내는 바람에 끝내 경선 기회도 갖지 못하고 함께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던 몇 명입니까? 8명? 네, 9명 중에서 9명 최종 모두가 5명이 예. 남았었습니다. 예, 모두가 다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류를 삼켰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2·3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이준배 회장님. 예. 2·3회 발족식 선언문 제가 그날 읽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2·3회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그날 아주 선언문을 다 전문을 또 우리 고 박사님께서 읽어주셔갖고 또 듣는 내내 뭐라고 할까요? 가슴 한켠이 굉장히 좀 뭉클하면서도 무겁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한 대로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우리 2·3회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낙천한 우리 우파의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것들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혁파하겠다고 했지만 진정 우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앞서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는가, 근간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그 근간 아래서 그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의 자유의지, 자유주의죠. 그리고 공화주의, 그리고 반포퓰리즘을 반드시 우리 이런 세 가지의 대원칙을 통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우리 자유우파의 근간을 다시 찾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 이상률 부회장님, 어떤 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우선은 이준배 회장이 말씀드린 대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분들로 먼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날 저희들이 처음 모여서 해명칭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2·3회로 정했습니다. 2·3회로 정한 의미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여의도 입성을 못했지만 절치부심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또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가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23대 국회 때는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자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2·3회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임도 23일 날 요일에 관계없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회는 낙선한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와 또 학자들, 그리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을 대거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2·3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양이죠? 예, 뭐 계속 이력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언문을 누가 쓰셨는지 명문이던데요, 그러셨어요? 예. 우리 부회장 중 이제 저희 2·3회 부회장이 2분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간사 2명. 그래서 저 포함해서 이제 임원이 일단 5명이 이제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안에 원영섭 변호사가 선언문에 이제 뼈대를 좀 만들었고. 그래요? 우리 조금 있다가 사건 파일로 나오시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임원들이 또 거기에 살을 붙여서 제가 그동안 본 선언문 중에는 거의 완벽한 선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선언한. 예, 반포퓰리즘을. 예, 반포퓰리즘을 선언하고. 오랜만에 우리 정치, 여의도 정치판에 아주 수준 높은 담론을
들고 나오신 2, 3회 회원들이십니다. 자, 이제 2, 3회 회원들이 전부가 다 이번 총선에 어떤 면에서는 좀 피해자들이기도 하고 또 함께 참여했다가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인데 그 중에는 이제 당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이상률 부회장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바와는 너무나 험난한 현실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낙천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김해시 을지구에 있는 유권자들의 바람과 희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해서 그것이 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실패보다는 우리 보수 우파 또 국민의힘의 그런 기대와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배 회장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가만히 제가 생각해봤더니 4월 10일 총선 끝나고 95일째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여전히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낙선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왜 낙선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뭐 자기 분석 외에 객관적인 분석이 없는 것이 사실은 다음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게 문제일지는 아마 이 선거를 해보면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하는 내내 저는 이제 2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좀 뼈아프게 다가온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중에 낙선 이후에 세종에 남아있는 후보가 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네. 이게 정말 우리 선배 내지는 저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길을 뒷사람이 따라올 정도로 선명하게 뒷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한편으로 이게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이 결국은 나중에는 제 스스로 민주당은 이기겠는데 국민의힘을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하고 싸운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하고 싸웠다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사실은 이제 보통 도농 지역에는 농촌에 있는 민심을 훨씬 더 높게 봅니다. 그리고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람이 많고 그분들을 돌봐야 될 그런 어떤 위정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또 우리 보수가 농촌 지역에 특히 당원들이 많습니다. 책임 당원이. 근데 이재명이도 왔고 뭐 그쪽 선대위원장은 다 전통시장 조치원 전통시장 와보셨잖아요. 거기를 다 왔다 갔는데 정작 우리 쪽에 선대위원장님은 거기를 오지 않으셨어요. 한동훈이 조치원에 안 왔어요? 조치원을 안 오고 결국은 어디를 갔냐. 그렇게 조치원에 와야 된다. 전통시장 오셔야 됩니다라는 그 많은 요구를 뒤로 하시고 결국은 신도시에 가셨어요. 신도시에 그래요? 떼약볕에서 1시간 가까이 사람 동원이 됩니까? 신도시에 누가 거기 나와서 우리 유세를 듣겠습니까? 아니 그게 후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러면 후보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우리 지역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글로 갑시다 하면은 아니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뭐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후보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요청을 하면 예. 코치든 감독이든 선수가 승리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철저하게 외면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 참... 국민의힘을 못 이기겠더라라는 어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사실은 제가 유세차에 딱 올라갔는데 예.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갖고 제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그 현장에 있던 제가 얼마나 참혹했겠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냐. 후보 이름 2번 불러주셨어요.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 있잖아요. 써 있는 거 보고. 그렇죠. 그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 하나하나를 제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가슴에 이준배라고 써 있는 후보 이름을 보고 이준배를 부르는데 예. 굉장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우리 세종의 세종 을 지역에 7명이나 경선을 해서 결국은 한동훈 인재영입 1호라는 분을 양자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왔다. 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명을 3번이나 제가 중앙당에 와서 하면서 이 후보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려 갖고 공천을 주내 만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그래서 저는 본선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모든 것들 다 쏟아봐서 사실 본선거를 할 여력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정말 무기력하게 정말 이렇게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첫 마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기겠다. 민주당은 이기겠는데 국민의힘은 못 이기겠더라라는 말을 그때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도 얘기지만 철저한 반성이 먼저다. 이게 당사자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했던 누구든 간에 책임을 떠나서 이건 반성이 우선인데, 이 반성을 과연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아직도 저 스스로도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저 남탓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저로서도 지금 요즘 신앙위원장 맡고 굉장히 많은 정치 여정을 저도 하고 지금 지내고 있지만 전대까지 여튼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예. 예. 지금 저 총선 백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열 부회장? 네, 방금 우리 이준배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총선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면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나라하게 총선 과정에 대한 반성과 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6년간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은 매년 치안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안은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생안, 안전, 교통, 경비, 경호, 정보, 또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 이런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찰 지휘관이 판단을 섣부르게 잘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치안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네. 또 치안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흡수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각종 치안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치안 백서를 발표합니다. 물론 경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좀 더 잘한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분석하고 반성하고 보완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발전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 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원들조차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를 다 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우리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보완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상열 부회장이 이제 경찰에 오랫동안 이제 재직해서 경찰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댓글에는 경찰뿐입니까? 어느 조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예외는 아니죠. 예, 이런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연감 백서 다 만들어서 자료 남겨둔다고요? 예, 이거 갖고 공개 하니 많이 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쪽팔리다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특히 우리 문자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일십한 논란 있잖아요. 선거를 띄워본 우리 이준배 후보 입장에서는 요 시점이 생각날 거예요. 나죠. 예. 굉장히 좀 답답했잖아요.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뭔가 액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용산이든 아니면 당이든 어디든 간에 개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아 이거를 선거하는 내내 입에 오르는 게 약간 금기 같은 느낌? 이거 하면 나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말 조심하고 웬만하면 그 문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네. 생각으로 사실 선거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논란이 이제 전대에서 나와서 전대에서 그런 문자들이 오고 갔는데 그렇게 일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설마 그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실 텐데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5번의 문자가 전문이 공개되고 조선일보인가요? 어디서 제가 네.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내내 이게 뭐지?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사과를 하고 당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문자를 제가 저한테 보냈으면 네. 이 양반 진짜 진심인가? 정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가? 이게 내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인데 선대위원장으로서 오케이 너무 고맙다. 이거 빨리 좀 해갖고 총선에 우리 후보자들이 좀 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총선을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저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당무 개입이나 이런 식으로 말할 게 계제는 아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거 나중에 반드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될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백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새로 추가를 했답니다. 했다는 거예요. 새로 추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조만간에. 자 그리고요 저 이상열 부회장 네. 그 이제 그 전략공천 때문에 경선 기회도 못 받았는데 이게 지역구 공천도 그렇고 비례대표 공천도 그렇고 이게 사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 경선을 해 보셨잖아요. 예. 컷오프 당했지만. 네. 예. 저는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제가 출마한 김해을 지역에는 예비 후보가 9분이나 나와서 굉장히 혼전양상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컷오프가 되고 정리가 됨으로써 또 원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공개 면접 시에 단체로 면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분의 공관위원들이 8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김해을에 대해서는 경선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경선을 실시하면 그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원팀이 되어서 본선을 잘 준비하겠느냐. 그런 다짐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공당인 또 여당에서 공관위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후보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번복을 하고 그것도 아침 일찍 조혜진 의원으로 우선 공천한다는 그런 언론 발표가 있은 이후에 저는 그 순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 김해에 있었던 날보다 여의도 중앙당사에 와서 재심을 요구하면서 신속한 재심을 통해서 분란을 잠재워 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당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대단히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천안에서 합동연설에 있었죠. 예. 그게 세종, 그 대전, 충청, 남도, 북도. 예. 다녀오셨겠네요. 예, 대세충청이라고요. 대세충청이요? 예. 대전, 세종, 충청. 예. 어땠습니까 분위기? 뜨겁죠. 근데 저희가 광주, 그래서 저희 이제 세종시당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참여해보자라고 당원들하고 얘기했던 지역이 광주하고 이제 충남에서 오늘 있었던 합동 연설회였는데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나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뜨거워지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를 개운하게 해야 되는데 개운하게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검증이 안 됐다는 것들과 또 충분히 검증할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남기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후보 간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마치 이제 당원들이 봐서는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네. 후보 검증할 부분들이 있었다면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했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2, 3회가 이 그 전당대회 한 가운데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혹시 그 전당대회 그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뭐 개파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파 노선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정책과 그리고 노선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네.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또 후보 중에 2, 3회 회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가요? 이상규 우리 최고위원 후보 나온 후보가 있고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 예, 그리고 우리 또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예, 후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2, 3회 회원입니까? 예,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고 나서나 두 사람은 지지해야 되겠네. 예, 뭐 부회장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시당위원장이라 조금. 네, 우리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 연설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아주 활기차고 또 우리 당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큰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규 최고위원은 오늘도 대전 합동토론회에서 합동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22대 총선에 대한 적나라한 반성과 함께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선 백서는 반드시 발간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상규 후보와 김정식 후보 여러 번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할 시간을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의지와 또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2, 3회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저희들은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2, 3회가 지난주 7월 9일 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매달 23일이죠. 요일에 관계없이 매달 23일 그리고 23대 국회 입성을 목표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회원들이. 지금 한 30여 명 됩니까? 지금 36명 정도 됐고요. 최근 저희들이 이제 뭐 올해 안에 한 60명 가까이 이 정도 계속 지금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요. 오늘도 내부에서 논의된 거는 좀 그냥 막 가입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력서도 받고 나름 이제 검증을 좀 우리도 하자. 그런 의견들을 좀 오늘 나누었습니다. 예. 앞으로 2, 3회 활동 저희들이 자주 전해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직접 회장님, 부회장님들 초청해서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제가 듣겠습니다. 이상열 부회장님. 네, 우리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6년 6월 3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인 2027년 3월 3일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8년 4월 12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정치 일정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 지금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일과 20일, 19일과 20일에 26일에 두 번의 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청문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또 리스크와 함께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청문회 강행 시에 우리는 불참하거나 또는 간사 등 일부가 참석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청문회 부당성을 알리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2년 4월 19일에 촛불행동이라는 시민 정치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 공동대표로 김민웅 목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기로는 야당 모 국회의원의 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등 진보단체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야당의 술수에 절대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회가 우리가 내건 자유주의와 또 공화주의의 실현 그리고 반포퓰리즘의 이런 우리의 지침을 더욱 공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저는 이 아래로 성장하는 시간이 나무가 거목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로 자란다는 것은 뿌리를 깊고 그리고 넓게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국민의힘과 함께 이 긴 시간 아래로 성장해서 거목 또 튼튼한 나무가 된 당대표가 반드시 선출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태풍, 이재명의 태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태풍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힘과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 이 몹쓸 태풍에서 지켜낼 수 있는 당대표 반드시 좀 이번 기회에 우리 현명하신 당원들께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몹쓸 태풍을 저희들이 견뎌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그 열매가 다음에 올 지선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 총선 승리로 이어져서 이 3연전을 반드시 승리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 선출을 위한 전대가 무사히 뿌리 깊은 나무가 반드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품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2.3회 출범식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대에 대한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2.3회 회장 세종시당위원장입니다. 이준배 위원장 그리고 부회장 이상률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